자, 컨트리맨 고속도로 진입로, 자 코너 인식 떴고요. 속도 혼자 줄이죠. 속도를 지금 혼자 줄여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탈출까지. 대단해요. 대단해요. 윤란 대단하지? 자, 안녕하세요. 모토 인소입니다. 미니 컨트리맨 갑자기? 네, 갑니다. 뭐 아무튼 자, 이 신형 미니 라인업들이 전부 다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쿠퍼 같은 경우에는 2번 먼저 타보고 영상도 2개가 올라갔어요. 한 번은 혼자 시승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라은이랑 같이 시승을 했는데 그 2번의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같이 타보자. 이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도 조수석에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카시트 설치도 되고, 이번엔 같이 타서 리뷰를 해보자 하고선 데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잡아내네 이거. 뭐 아무튼 자, 지난번 타봤던 쿠퍼 투도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 점수로 보면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뭐 스티어링 휠도 너무너무 가벼워져서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는 그런 재미도 너무나 이제 반감되는 느낌이고,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좀 더 안 좋아진 느낌의 트랜스미션도 막 7단 DCT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했었고, 그리고 또 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보기에 쿠퍼는 이번에는 EV가 메인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타봤던 그냥 그 내연기관 S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EV가 메인이고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함께 나와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했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바뀌지도 않았고 풀모델 체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들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정말 그야말로 풀모델 체인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첫 번째 큰 변화는 단연 사이즈입니다. 한국 타이어.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사이즈 말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 넓어진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뒷자리 진짜 넓어졌어요. 그리고 허벅지 서포트하는 것도 이제 너무너무 편해져서 뒷자리에 정말 앉을만해졌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보다도 얘가 요 전 모델에 비하면은 전고가 한 10cm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의 전고가 BMW X1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얘는 그냥 높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필러의 각도가 X1보다 훨씬 더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개가 합해져서 전고도 높아졌는데 이 A필러 각도까지 서 있어가지고 이런 소형 세그먼트의 SUV에서 이렇게 좋은 개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올 정도로 진짜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게,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만 우리가 모닝 탈 때는 막 답답함을 느껴도 레이 타면은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뭐 레이가 엄청 뭐 모닝보다 차가 커가지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경차 규격에 꽉 맞춘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이는 왜 답답하지 않을 수 있냐? 머리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가 거리가 엄청 멀어요. 박스형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는 내도록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만 보고 계속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필러가 얼마나 누워있냐 서있냐, 나랑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 전면 유리로부터 들어오는 이 시야가 얼마나 좀 확 트이냐, 그러면서도 내 차에 감이 제대로 올 수 있을 정도로 후드까지 한눈에 잘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운전자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전작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졌고, 이 소형 세그먼트 SUV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X1, X2보다도 한참 좋아요. 요 급의 뭐 GLB, XC40, 네, 걔네들보다도 한참 더 좋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하는 내내 기분 좋아지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냥 처음 타는 차임에도 그냥 타자마자서부터 이질감이나 거부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이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거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실내 인테리어 화사한 컬러들을 왜 하는데요? 운전자는 진짜 내도록 여기만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이 공간이 사실 제일 이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뭔가 제일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들과 어우러져서 진짜 이 미니가 줄 수 있는 감성들을 진짜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어링 휠만큼은 심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에 손이 파지되는 위치까지도 너무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 손이 정확히 3시 9시에 갈 수 있도록 양쪽 스포크를 살짝 아래쪽으로 꺾어 내려놓은 요건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이게 두꺼워도 뭐 적당히 두꺼워야지. 적당히 두꺼워야지. 참고로 여러분 그 달리는 차 뭐 펀카 이렇게 뭐 스포츠카들이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이 무조건 이렇게 다 두껍지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포르쉐 911 스티어링 휠이 얇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페라리 스티어링 휠이 얇아요. 유독 이 BMW 계열이 스티어링 휠 두께에 좀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물론 적당히 두꺼운 거는 저는 감성적으로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게 아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내가 편하게 안정적으로 딱 잡고 운전한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부여잡고 가는 느낌이지, 내가 딱 이렇게 딱 내 손 안에 쥐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두께가 좀 저는 좀 에라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괜찮고. 그리고 영상 인트로에서 보여드렸지만 주행 보조 장치가 아주 대단히 똑똑해졌습니다. 대단히 똑똑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T맵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 T맵이 들어와 있어서 속도도 엄청 빠르고, 이런 UI 최적화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바 있잖아요. 요 바, 이 바 같은 경우에는 내 전체 경로 중에 어느 구간이 얼마나 막힌다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미니의 원형 디스플레이 패널에 맞춰서 T맵에서 하나하나 다 튜닝을 해서 BMW에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번 소개를 드렸던 BMW의 이번에 모든 OS가 전부 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CCNC, CCIC를 이제 버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대세는 다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T맵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세트로 묶여서 T맵에 ADAS 맵도 함께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측이기는 한데, 자, 지금도 코너길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이 디스플레이의 좌측 상단에는 내가 지금 코너를 인지하고 있다 라는 마크까지 딱 뜨면서 스티어링 휠을 쏘잉하면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그냥 일반 국도에서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속도로 상황에서, 인터체인지 상황에서도 이제 전부 다 작동을 하는데, 요거 이제 현대에서도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인터체인지 같은 거 빠져나가기 이전에 차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인터체인지를 돌아 나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맵 기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T맵이 들어오면서 BMW도 지금 이제 이런 모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측이기는 한데, 여기 T맵이 들어오면서 주행 보조 장치를 위한 맵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냥 이 지도 맵 말고 그 ADAS 맵을 함께 받아서 지금 이번에 탑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행 보조 장치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서 이 미니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전 모델까지는 차선 중앙 유지하는 옵션조차도 코리아에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예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자기가 미리 코너 다 확인해 가지고 속도 줄이고 거기를 다 이제 혼자 돌아가고 있을 정도니까, 그냥 이런 직진만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얼마나 더 안정성이 좋아졌겠어요. 지금 요 구간 한번 쭉 보여드리면, 자, 저 앞에 코너예요. 자, 아직까지는 안 뜨고 혼자 돌았는데, 자, 코너 인지 떴죠? 그러면서 속도를 혼자 줄여요. 지금 혼자 줄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속도를 올리죠. 자, 저 방금 이제 노란불 뜰 때만 이제 스티어링 휠에 이제 터치만 계속 해준 거고, 자기가 인지해서 지금 요 큰 S자를 이렇게 돌아 나간 건데, 인터체인지에서도 이제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에 그 쿠퍼 리뷰할 때까지는 제가 이 주행 보조 장치의 성능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었어요. 첫 번째 시승 같은 경우에는 시승 행사를 가가지고 타다 보니까 몰랐었고, 두 번째는 라은이 데리고 전시장 가가지고 잠깐 타다 보니까 또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차를 받아가지고 몇 박 며칠을 타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지 T맵이 들어온 것도 너무 좋은데, 주행 보조 장치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정말 쓸만해서 현대기아 뺨치게 좋거든요. 지금 종합 점수로 보면 현대기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하는 것조차도 너무 이제 부드럽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주행 보조 장치의 승차감이나 이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현대기아보다도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컨트리맨 크게 기대를 안 했던 이유가, 제가 X1을 미리 시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X1에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 시동 걸릴 때 느낌이 사실 저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거의 디젤의 진동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X1보다 이 컨트리맨에 와서 엔진 진동, 소음이 두 개가 다 더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아이들링 시에 들어오는 진동도 더 좋고, 처음 시동 걸릴 때 그리고 스탑앤고 작동할 때 그 푸드덕 하는 그 느낌도 훨씬 얘가 낫고, 소음도 얘가 좀 더 낫고, 그래서 X1, X2랑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엔진 미션이 같은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NVH적인 측면에 있어서 컨트리맨이 훨씬 더 좀 많이 잘 만들어진 느낌인 것 같다. 그리고 처음 딱 출발할 때의 느낌 있죠? 이 악셀 리스폰스 면에 있어서도 X1은 제가 이것 때문에도 또 좀 엄청 막 이렇게 좋게 얘기를 못했거든요. 막 깠거든. X1은 진짜 악셀 딱 때리면은 한 3초 있다가 출발하는 수준의 느낌? 그 정도였는데 얘는 방금은 그냥 일반 모드였고, 네, 고카트로 놓고 한번 밟아보면 이 출발할 때 경쾌함도 X1보다는 한참 좋은 것 같아요.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멀 쿠퍼 같은 경우에는 그건 누가 보더라도 펀이 제일 앞에 가 있는 차잖아요. 좀 불편하고 좀 작고 좀 좁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쿠퍼는 재밌어야지라는 거를 좀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깔고 그 차를 리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 미션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못 해줬지만, 이 미션이 지금 이 컨트리맨에 들어와서 그냥 DCT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들부들한 변속감을 만들어주면서 승차감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별히 이 게트락 7단 DCT 미션을 깔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오토 미션에 비한다면 저 RPM에서 가다서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황에서 오토 미션에 비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뭐 그 SM6급의 불편함은 아니기 때문에 악셀을 밟았을 때 차는 원하는 만큼 안 나가면서 쓸데없이 RPM만 방방 뜨는 그런 느낌이 종종 들긴 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사람 머리를 막 앞뒤로 흔들어 제낄 정도의 꿀렁거림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에 들어와서는 사실 뭐 펀 요소를 조금 포기한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는 나름대로 뒷자리 공간까지 이렇게 크게 확보가 된 조수석에 ISO 픽스 들어가서 아이랑 이렇게 함께 타고 다닐 수도 있는 패밀리 SUV 사이즈가 되었으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엔진과 미션은 쿠퍼에서는 꽝이었고 X1에서도 꽝이었지만 컨트리맨에 와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해외에는 컨트리맨이 이제 여기 MHEV 시스템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차가 판매가 돼요. 근데 한국에는 쿠퍼도 그렇고 컨트리맨도 그렇고 전부 다 MHEV가 빠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왜냐면 MHEV 같은 경우에는 시동 꺼져도 에어컨 이렇게 막 미지근한 바람 나오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엔진 켜지고 꺼지고 할 때마다의 그 진동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자유롭고, 그래서 물론 MHEV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뭐 장점이라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아니라 물리 브레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브레이크 담력은 오리지널 내연기관을 타는 그 담력을 또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또 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구간이 짜증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돌고 또 다시 출발하고 하는,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트랜스미션 오토미션 들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DCT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하지만 컨트리맨에 와서는 저는 이 엔진 미션은 종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고, 승차감 여기 고속 범프, 자 그리고 뭐 급차선 변경, 쿠퍼와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벼운 거는 마이너스 요소. 하지만 이거를 노멀 쿠퍼에서만큼이나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은 게, 얘는 그래도 그 패밀리 SUV로서의 성향이 좀 더 강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 SUV로서 사용하기에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요 세그먼트 중에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승차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랄 데 없는 승차감이라는 거는 무턱대고 그냥 푹신푹신하기만 한 승차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코나나 X1, iX1 이제 요런 차급의 SUV들을 리뷰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요런 차급은 무턱대고 출렁출렁거리고 무조건 컴포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X1처럼 와 이건 뒷자리는 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또 너무 딱딱한 것도 당연히 안 되지. 적당히 이런 길에서는 요철은 요철대로 좀 잘 걸러가면서 또 뭔가 내가 그냥 쏘고 싶을 때는 좀 이런 쫀쫀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이 작은 사이즈 SUV는 또 이렇게 잽싸게 요리조리 운전하고 다니는 맛도 분명히 좀 필요한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컨트리맨이 진짜 딱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타면 탈수록 듭니다. 방지턱도 뭐 출렁출렁 막 푹신푹신한 게 아니라 정말 기분 좋은 쫀쫀함이에요.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큰 범프를 만났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부드럽게 처리를 하면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는 또 이 작은 차만의 짱짱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냥 한마디로 이 차는 뒷자리에 가족들 편하게 태우고 그냥 데일리카로 아무리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X1이랑은 달라요. X1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XC40보다도 이 컴포트한 측면에 있어서 훨씬 좋아요. 난 너무 신기한 게 이 플랫폼 요 같은 차들을 가지고 이제 X1도 만들고 X2 만들고 컨트리맨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요 전세대까지 보면은 뭐 차값을 떠나서 무조건 BMW를 더 좋게 만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솔직히 완전 뒤집힌 느낌이에요. 컨트리맨의 느낌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봐도 이 새로운 원형 UI 안에 막 T맵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넣겠다고 지금 막 투자한 것들도 눈에 엄청 들어오고, 주행보조 장치 좋아진 거 눈에 들어오고, 원래 미니에는 항상 오토홀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토홀드 다 생기고, 운전할 때 시야 너무 좋고 승차감 괜찮고, 지금 요 트림에는 이 하만카돈 뭐 오디오도 나름 들어가서 음악도 그냥 나름 들을만 하더라고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사이즈 엄청 크고, 아무튼 그래서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대 패밀리 SUV가 필요한데 난 큰 차가 필요 없어.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아니, 돈은 있어. 근데 나는 큰 차가 필요 없다고. 그냥 운전하기 편하고 뒷자리에 사람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그냥 트렁크에 짐도 어지간히 들어가는 차가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수석에 ISOFIX가 걸리는 차, 아기가 혼자 뒤에 안 타려고 그래가지고 카시트에는 잘 타는데 뒤에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막 뭐 이게 무서운지 뭔지 모르겠는데 혼자 안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앞에다가 태우고 다니거든요. 아이고 깼어? 네, 그래서 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수석에 ISOFIX 걸리는 차 중에 또 괜찮은 대안이 하나 있다 라는 정도로 이 차를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미니가 쿠퍼까지는 아직도 그런데요, 이 컨트리맨은 이제는 이 미니라는 독특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타야 되는 차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냥 누구든 5천만 원대 SUV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미니라는 차시를 제외하고 나서도 그냥 가서 타볼 만한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컨트리맨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막 이제 웃긴 소리 많이 내는데 요즘에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